건강하게 먹는다고 정말 건강해지는 걸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설탕도 안 먹고 짜게도 안 먹어요. 그런데 왜 계속 아플까요? 오늘 이야기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설탕보다 훨씬 위험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음식들, 이 5가지를 모르고 드신다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 정보를 매일 받아보시려면 백세건강 구독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부터 듣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싹이 튼 감자입니다. 감자는 젊을 때는 영양이 풍부한 훌륭한 식재료였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이 들면 신장과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감자에 생긴 싹 속 독성 물질, 바로 솔라닌이 문제입니다. 솔라닌은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소입니다. 젊은 사람은 조금 섭취해도 몸이 이겨내지만 노인분들은 체내에 쌓이면서 어지럼, 후토, 손발 저림 증상을 일으킵니다. 예전에도 감자국 끓였더니 먹고 나서 머리가 아팠어.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솔라닌의 신호입니다. 특히 감자를 냉장 보관하거나 오래 두면 독성이 더 강해집니다. 이게 무섭게도 끓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껍질째 삶은 감자나 싹만 도려내고 쓰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싹이 나기 전에 조리하고 가능한 한 껍질을 모두 벗기고 드셔야 합니다. 또 감자는 햇볕에 닿으면 솔라닌이 더 생기므로 항상 어두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잠시 후에는 냉동식품의 숨은 더 큰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얼려 먹는 게 뭐가 문제냐 하시겠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혈관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냉동 가공식품입니다. 요즘은 편리해서 냉동식품 많이 이용하시죠. 하지만 이 편리함이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냉동만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가공 냉동식품입니다. 그 안엔 나트륨, 인공조미료, 방부제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 소금은 혈관을 서서히 말려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이 소금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이라도 젊을 땐 괜찮았던 게 노년엔 고혈압부 종심장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난 냉동 만두나 햄, 어묵 조금씩만 먹는데 괜찮지 않나? 그게 함정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은 5지 이하가 권장인데 냉동 만두 한 팩만 먹어도 그걸 훌쩍 넘습니다. 게다가 이런 음식은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피가 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결국 심장도 뇌도 부담을 받게 되지요.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냉동식품 대신 직접 삶은 채소, 데친 닭가슴살, 신선한 두부가 좋습니다. 조금 귀찮아도 이것이 혈관을 살리는 길입니다. 잠시 후에는 생마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늘은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노인분들께는 위를 찢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늘은 면역력에 좋다잖아요. 매일 한 쪽씩 먹어요. 그 마음은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엔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마늘은 강한 알리신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리신이 젊을 땐 몸에 활력을 주지만 노년기엔 얇아진 위벽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트림이 나고 가스가 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맨날 속이 쓰린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분들 혹시 생마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늘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익히면 알리신이 부드럽게 변하면서 항균 효과만 남습니다. 즉, 구운 마늘이나 마늘차처럼 드시면 몸에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많은 분들이 가장 즐겨 드시는 면, 떡, 빵입니다. 이건 단순히 탄수화물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분들의 장을 막는 소화불량의 돌덩이가 됩니다. 면, 떡, 빵.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특히 부드럽고 씹기 편해서 어르신들 식탁에도 자주 오르지요.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나이 든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밥은 잘 안 넘어가서 빵으로 아침을 때워요. 라면은 소화 잘 되니까 자주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위장이 막히는 첫걸음이 됩니다. 네 번째 음식, 면떡빵입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바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즉, 곡물에서 섬유질과 영양소를 다 빼고 남은 전분만으로 만든 음식이라는 뜻이지요. 젊을 때는 위산과 효소가 충분해서 이런 음식도 쉽게 소화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듭니다. 음식이 위 속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때로는 구토까지 생깁니다. 이때 위장 속에서 이런 음식들이 썩습니다. 말 그대로 부패가 일어나며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독소는 장벽을 손상시키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 몸 전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관절통, 두통,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빵 먹고 나면 꼭 몸이 무겁고 졸리다. 이런 느낌이 드셨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흰 밀가루 대신 통곡물로 바꾸십시오. 현미떡, 통밀빵, 메밀면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천천히 소화되며 혈당과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빵이나 떡을 드실 땐 반드시 단백질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두유, 요거트 등과 같이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조금씩 식습관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100세의 건강이 시작입니다. 잠시 후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는 믿음, 하지만 그 과일이 가스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 포드맵 식품입니다. 포드맵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장이 약한 사람에게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사과, 양파, 복숭아, 콩류 등이 있습니다. 젊을 땐 이런 음식이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엔 소화 효소가 줄어들고 장내 유익균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때 포드맵 식품을 먹으면 장에서 발효가 심하게 일어나 가스가 폭발적으로 생깁니다. 그 결과 배가 빵빵해지고 방귀가 잦고 복통이 생깁니다. 혹시 과일 먹고 나면 꼭 속이 불편하다 하셨던 분 계신가요? 그게 바로 포드맵 과민 증상의 신호입니다. 특히 사과, 양파, 마늘, 콩, 우유, 꿀, 밀 제품은 소화력이 약한 노년층에겐 부담이 큽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아예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량으로 나누어 드시거나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껍질째 먹지 말고 찜기에 살짝 쪄서 드시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양파도 생으로 먹기보다 익혀서 요리에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섭취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장이 훨씬 편안해지고 가스가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이제 뭘 먹어야 건강할까? 궁금해지셨죠? 지금부터는 이 5가지 독이 되는 음식 대신 몸을 회복시키는 보약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화력을 살리는 식사 리듬이 중요합니다. 많이 드시는 것보다 천천히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끼를 조금 줄이더라도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식사하십시오. 특히 아침은 따뜻하게 드셔야 위가 깨어납니다. 둘째, 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를 자주 드십시오. 찬물은 위장을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도와 위가 편안해집니다. 셋째, 식사 중 대화는 천천히 웃으면서 하십시오. 긴장하면 위액이 줄어듭니다. 즐겁게 식사하는 것이 최고의 소화제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우리 어르신들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몸에 좋다는 이유로 무조건 많이 먹는 음식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생마늘, 생강차, 요구르트, 과일 등 좋다는 말에 따라 매일 과하게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몸이 바뀌면 좋은 음식도 나쁜 음식으로 변합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현재 상태에 맞게 먹는 것입니다. 젊을 땐 활력을 주던 음식이 노년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독을 보약으로 바꾸는 3가지 생명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따뜻한 국물로 위를 달래기. 된장국, 미역국, 배추국처럼 소화가 잘 되는 국물은 위의 혈류를 살리고 장을 부드럽게 합니다. 둘째, 저녁은 7시 이전에 마치기. 밤 늦게 먹으면 위가 쉴 틈이 없습니다. 그 결과 다음날 피로와 속쓰림이 계속됩니다. 셋째, 식후 10분 걷기. 소화가 안 될 때 약보다 빠른 방법입니다. 단 추운 날엔 집안에서 천천히 움직이셔도 충분합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소화불량, 부종, 피로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 혹시 지금 냉장고나 식탁 위에 있지 않으신가요? 싹이 튼 감자, 냉동식품, 생마늘, 면떡빵, 사과나 양파 같은 포드맵 식품. 이 음식들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건강을 지키는 건 약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탁에서 독을 줄이고 몸이 편안해지게 하는 작은 지혜입니다. 잠시 후 마지막으로 이 5가지 음식을 먹어도 괜찮게 만드는 생활 습관, 즉 몸이 스스로 해독하는 힘을 되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독이 되는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럼 나는 무엇을 먹어야 하나? 가 남았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쉬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 태도와 습관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입니다. 위장을 따뜻하게, 장을 부드럽게. 나이가 들면 위장의 혈류가 줄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찬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금물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과일, 얼음물, 냉면 같은 음식은 위의 근육을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합니다. 여름엔 시원한 게 최고야 하시겠지만 그 한 그릇이 위를 차갑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막습니다. 따뜻한 국물, 미음, 죽, 차 같은 음식이 오히려 몸의 순환을 살리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식사 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위가 편안해지고 소화가 한결 좋아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먹는 양보다 먹는 리듬. 나이 들면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것보다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드시면 위가 그 리듬에 맞춰 소화를 준비하게 됩니다. 반대로 식사 시간을 불규칙하게 하면 위산이 제때 나오지 않아 위염, 역류성 증상이 생깁니다. 이건 마치 시계를 들쭉날쭉하게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시계가 헷갈리면 제 역할을 못하듯 위도 리듬이 깨지면 소화 기능이 무너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늦게 먹었더니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쓰리다. 그게 바로 위의 리듬이 흐트러진 신호입니다. 식사는 가능한 한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그리고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 덜 배고플 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몸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기.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배가 갑자기 더부룩하다면 위가 쉬고 싶다는 뜻이고, 피로하고 무기력하다면 간이 과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괜찮겠지,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그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음식 후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을 꼭 살펴보세요. 먹고 나서 속이 편한가, 더부룩한가, 기운이 나는가, 졸린가. 이 4가지가 바로 건강의 나침반입니다. 이걸 꾸준히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줄만 적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감자를 먹었더니 속이 괜찮다.
양파를 먹고 나니 가스가 찼다. 이렇게 자신의 몸 반응을 기록하면 무엇이 내게 맞는 음식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이라서 소화가 안 된다 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사실 소화는 나이보다 습관이 결정합니다. 똑같이 70세여도 매일 규칙적인 식사와 산책을 하는 분은 40대처럼 소화력이 좋습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이라도 불규칙하게 먹고 늦게 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이 노인처럼 약해집니다. 결국 건강의 차이는 습관에서 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70세 이후 절대 조심해야 할 5가지 음식 기억하시나요? 첫째, 싹이 튼 감자. 신경을 마비시키는 솔라닌 독소가 숨어 있습니다. 둘째, 냉동 가공식품. 혈관을 나트륨으로 말려버리는 소금 폭탄입니다. 셋째, 생마늘. 위벽을 찢는 강한 자극으로 속을 상하게 합니다. 넷째, 면떡빵. 위 속에서 썩어 염증과 피로를 일으킵니다. 다섯째, 포드맵 식품. 노년의 장을 공격하는 가스 폭탄입니다. 이 음식들이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단지 먹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조금의 지혜로 독을 보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생명 연장의 3가지 약속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루 3번 따뜻한 식사. 몸이 따뜻해야 면역이 살아납니다. 둘, 식사 후 10분 걷기. 2단 10분이 위를 움직이고 혈류를 살립니다. 셋,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 스트레스는 어떤 음식보다 위에 해롭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음식도 편하게 소화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식탁에서 작은 한 숟갈을 덜어내는 것, 그게 바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냉장고를 열었을 때 오늘 이야기한 음식들이 들어있다면 이제는 그 음식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이건 내 몸에 맞을까?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언제든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만 조심하셔도 병원 갈 일 훨씬 줄어듭니다. 건강은 약보다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매일의 한 끼가 여러분의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이나 건강 고민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음식을 덜어내시겠습니까?